광주 시내버스 표준 연비가 대전에 비해 25% 이상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연료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면서도 석연찮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운영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려했던 전력 대란 없이 전력 공급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도전에 나서 후보들이 내일 광주 MBC에서 첫 토론회를 갖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 광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겨울에 전기 수요가 늘어서 전력이 부족한 경우가 그동안 종종 있었는데 이번 겨울은 날씨 덕에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나주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본사와 전력거래소 등이 나주로 옮겨오면서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오전 11시 무렵 전국의 전력 사용량은 7,600만 킬로와트. 지난 2011년 블랙아웃 당시 최대 사용량 6,700만 킬로와트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율은 18.3%로 당시보다 훨씬 여유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늘리면서 전기 공급 능력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블랙아웃이 났고 그 이후로 대비책을 마련하여 지금은 블랙아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900만 킬로와트였던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 능력이 올해는 9천만 킬로와트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순간 전기 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주의나 경보 단계로까지 격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따뜻한 날씨도 전력 소비에 여유를 가져다주는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날씨가 평년 기온을 되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고 2월 중순까지도 저희들은 이제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5째 주에 최대 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도 예비 전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 날씨 참 포근하죠. 겨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대로 봄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 그러는 건 아닌지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풀린 요즘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화점의 마네킹이나 진열대에도 두툼한 패딩 점퍼보다도 가벼운 소재의 외투가 줄을 이루고 있고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는 밝은 색의 옷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요즘 고객님들 자체가 요즘 날씨가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지만 이제 따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두꺼운 옷보다는 간결한 좀 얇은 아우터 종류로 해가지고 많이 찾는 추세긴 하세요.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9.3도에 이어 오늘은 7.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2도에서 4도가량 크게 웃돌며 초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올 1월 들어 광주가 평년 기온을 웃돈 날은 8일이고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날은 5일로 사흘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네, 날씨가요. 올해는 따뜻해서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운동도 자주 하러 오고. 작년 12월에는 거의 매일 왔던 눈도 올해 들어서는 단 이틀만 내렸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겨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과 2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기상청은 찬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진 틈에 남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민간공항과 한 세트로 옮겨야 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광주가 군공항만 전남으로 보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전남도 민간공항만 가져오겠다고 고집하기 어렵다는 뜻을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은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장 태스크포스 팀부터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온 특정인은 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적정 이윤을 잘못 산정한 데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표준원가 산정 방식 문제점과 버스업체 지원금 착복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에는 시의원과 대학 교수 등 13명을 참여시켰는데 그동안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체 측의 부당 운영을 고발해온 이병훈 노무사를 미리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뺀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집어넣을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는 그 테이프 포함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부조리와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낼 전문가를 광주시는 TF의 논의를 거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 손질을 위한 진단과 해법 찾기는 핵심을 벗어나 겉돌 우려가 큽니다. 보여주기식 몇 가지들만 보여줄 뿐 실제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 거라는 거죠. 시민단체와 교통 전문가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제도 개선을 외면했던 광주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준공영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도시보다 연료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데요. 지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모두 1,703억 원이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1,046억 원으로 비용의 62%였고 연료비가 383억 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비용 가운데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돈은 바로 천연가스를 쓰는 시내버스 연료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 연비는 천연가스 1세제곱미터당 1.79km로 대전 시내버스보다 25%나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연료비 지급 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실제 사용하고 난 연료비 전체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대전시는 사전에 시내버스 연비를 계산해 딱 그만큼만 연료비를 지급하는 표준연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당사자인 시내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2008년부터 표준연비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전시는 5년 동안 4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다고 자평합니다. 실연료비 대신 표준연료비를 지원하면서 재정 지원이 감소된 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시도 이 표준연비제의 예산 절감 효과를 알고 있고 또 실제 2011년까지는 적용도 했지만 다시 도입하지 못하는 데는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표준 연비 이상의 초과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운전원들에게 좀 압박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원들은 또 그게 또 안전 운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광주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 방법과 연료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이 전남으로 집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지분을 가진 호남에서 민심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2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에 도전한 후보들이 전남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에 모였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당권, 대권 분리를 내세워 문재인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고 이인영 의원은 계파주의 청산과 세대 교체를 내걸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처럼
자유가 만발한 그러한 대한민국을, 그러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단결해서 승리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충남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26만 권리당원 가운데 6만 표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주주 전남,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8명의 의원들도 저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지는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자들이 소개되자 지지자들의 환호와 야유가 맞서는 등 새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중량감 있는 정치 경험이 있는, 적어도 신의와 정체성이 있는 이은석이가 전남도당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면서 전남도당을 상식과 순리와 투명함과 사랑받는 믿음직한 희망의 도당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주영 의원이 요구해왔던 합동토론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개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방송 토론을 엽니다. 광주 MBC 주관으로 진행되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후보 토론회에는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참석해 내일 낮 12시 20분부터 70분 동안 정책과 리더십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토론은 광주를 시작으로 전북과 충북 등 전국 단위로 모두 7차례 개최됩니다. 설 명절 호남선과 전라선의 기차표 예매가 진행된 오늘 아침, 광주역과 송정역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에는 창구 예매가 시작된 오전 9시 이전부터 수백 명이 줄지어 판매를 기다렸지만 20분 만에 매진돼 많은 이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인터넷 예매도 오전 6시에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표가 매진됐고, 코레일은 설 연휴 임시 열차 투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광주에 설리는 2015 국제 디자인 총회를 준비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각계 인사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위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국제 디자인 총회에는 70개 나라 3천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디자인 이음이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와 학술대회 등을 펼치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한전 직원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최현종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전 전 나주지사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전 나주지사 재직 시절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전기공사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펜션 소유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펜션 소유주인 56살 최모 씨 부부는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을 세워 10명의 사상자가 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 만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 등 11명은 최 씨 부부와 전라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준성 영광군수와 직원들이 199만 4천 원을, 우남동 그랑시아 웨딩 컨벤션 김덕준 대표가 3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